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합니다.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입니다. 헤더 노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천안함 폭침의 배우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과 관련해 천안함 기념관에 가볼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GM노조가 오늘 오후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오는 5월로 예정된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예선 1위로 4강에 오른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대표팀이 오늘 저녁 일본과 준결승전을 벌입니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000m에는 차민규가 부상당한 모태범 대신 출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과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는 이딴 실수로 메달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최한성 기자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간발의 차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은메달과 동메달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성대현은 어젯밤 열린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에서 39초 854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함께 결승에 오른 임효준은 39초 919의 기록으로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쇼트트랙 세부 종목 중 우리나라의 취약 종목인 남자 500m에서 올림픽 메달이 나온 건 2010년 밴쿠버 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특히 이 종목에서 2개의 메달을 동시에 따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메달이 유력했던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과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선 우리 선수들의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여자 1000m 결승에선 심석희와 최인정이 충돌하면서 메달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던 두 선수는 선두로 치고 올라가려는 과정에서 진로가 겹쳐 함께 넘어졌습니다. 결국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됐고 최민정은 4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선 레이스 도중 우리 선수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불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경기 초중반 1, 2위로 레이스를 펼쳤지만 20여 바퀴를 남기고 임효준이 넘어지면서 4위로 밀렸습니다. 이후 간격을 좁히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팀 팀으로 불리는 컬링 여자 대표팀은 오늘 저녁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명승부를 펼치며 대회 13일차 금메달 사냥 실패에 아쉬움을 달래줄 예정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차민규가 오늘 저녁 1000m에도 출격합니다. 대한체육회는 훈련 도중에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친 모태범 대신 예비명단에 있던 차민규가 1000m에 출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민규는 지난 19일 남자 500m에서 34초 41을 기록하며 1위에 0.01초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차민규와 함께 정재훈과 김태윤도 이 종목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방한하는 가운데 양측의 접촉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25일 방남합니다. 문 대통령과 평창 폐막식에서 만날 북대표단은 김 단장 외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6명으로 사흘간 머물게 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 부장도 겸하고 있는데 우리의 국가정보원장 격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독자 금융제재 대상이어서 방남 자체는 가능하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예상됩니다. 앞서 방한이 결정된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저녁에 도착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합니다. 3박 4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평창올림픽 미국 선수단 경기 관람과 폐막식 참석 등
다양한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활동과 메시지에 따라 향후 북미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방카 고문과 북한 대표단 회담에 대해 미국 측은 만날 계획이 없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탈북 여성들과 만남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도 북미 접촉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북미양 측이 여전히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25일 평창 폐막식을 전후로 전격적으로 회담이 성사될 여지는 남아있다는 관측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국회 운영위원장이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운영위 참석을 요청하며 전체 회의 개의 10여 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임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는 상대방이 있어 국회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김 위원장의 전체 회의 정회 선포에 반발했습니다. 헤더 노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천안함 기념관에 가볼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인 김영철 부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이런 발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김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3시 전 서부지검 소속 추모검사와 전 남부지검 소속 최모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두 검사는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금을 횡령한 혐의와 홈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던 최인호 변호사 측에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87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신규 임용자가 21명, 승진자가 23명이며 사표를 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포함됐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5억 8천만 원,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49억 4천만 원, 최응진 기상청 차장이 45억 5천만 원의 본인과 가족 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던 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지난 6년간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14만 가구. 서울시는 2022년까지 5년간 2배인 2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12만 가구에다 민간이 공급하고 시가 지원하는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를 더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중 14만 5천 가구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에 집중 공급합니다. 공공이 주도했던 임대주택 정책에 민간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물량 확대가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사업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법 개정을 해서 촉진지구 종전에는 5,000평방미터였는데 2,000으로 축소를 해가지고요. 좀 더 사업 절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많아지도록 했고요. 서울시는 국토부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을 당초 5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노량진 고시원 매입, 세운상가 청년주택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 주택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주택 13,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5년간 국비를 포함해 5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와 별도로 2조 원 규모의 시민 펀드도 조성합니다. 시민이 투자한 자금으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 뒤 발생한 수익을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오늘 오후 4시부터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가도 행진에 나섭니다. 한국GM 지부와 군산지회 노동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하며 부평 공장에서 부평역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한국GM 지부는 가도 행진을 마친 뒤 부평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며 오는 27일과 28일에는 각각 군산 지역과 청와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 시간 22일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찾기 귀찮다며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순간의 방심으로 서울에서만 매년 120명 넘게 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차도를 가로지르던 한 남성이 달리던 차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힘없이 튕겨나간 이 6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줄지어 있는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여성도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무단횡단 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모두 618명. 서울 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많은 구간은 마포구 이대역에서 아현역 사이와 강서구 송정역 2번 출구 주변으로 최근 5년 동안 각각 5명이 숨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구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와 동대문, 구로구 순이었습니다. 사고는 해가 빨리 지는 11월부터 1월, 새벽 시간인 오전 5시부터 7시에 집중됐습니다. 주로 편도 3, 4차로에서 발생했는데 경찰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 중앙차로가 있어 보행자가 서두르다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3초간 차가 오는지 미리 좀 살펴보고 노인 보행자들께서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 주시고 경찰은 사망사고 다발 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한편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간이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 3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야간 시설공사 작업을 하던 차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나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에 따르면 레일 연마 작업을 하던 차량이 탈선해 마곡나루역에서 개화역 방향 열차 운행이 첫 차부터 1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이유는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됩니다. 경기도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 가운데 183헥타르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헥타르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3만 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이나 물류창고, 1000제곱미터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 이용과 건축 등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차종별로 최대 100원 인상됩니다. 경기도의 민자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서수원 의왕간 도로의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의 통행료가 4월 1일부터 100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를 운영하는 경기 남부도로와의 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통행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연간 45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바깥 돌아다니실 때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이 빙판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낙상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이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0도, 부산은 12도, 광주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과 함께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오르겠는데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0도, 인천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끼어있는 짙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종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